투데이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새 어디 이제 인터뷰도 저도 이제 본업이 있으니까 가서 올해 장을 어떻게 봅니까 하면 올해가 토끼해니까 토끼가 이게 깡총 이렇게 껑충 뛰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이 깡총 올라갈 수 있는 계단식 상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바닥에서 2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도 좀 올라가긴 했지만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연초부터 바뀌는 것 같아서 첫 번째 질문이 이머징으로의 어떤 자금 유입도 되고 있고 이머징은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10월부터 20%나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토끼 랠리가 정말 이제 시작이 되는 건지 뭐 본격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그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 해잖아요. 네. 조금 있으면 설날이 지나야 토끼이긴 한데 그쵸. 그렇다면 본격적인 또 토끼 해가 시작이 되면서 연초 랠리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1월 말까지 현재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머징 마켓 증시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도 그에 못지 않다. 지금 연초 그 한 달,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흐름만 보신다라면 유럽 증시가 상당히 강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2위 상승률로 따진다라면 2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근데 뭐 눈으로 보이시는 거는 뭐 저점 대비해서 한 8% 정도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그 이머징 마켓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지수를 달러로 환산하신다면 지금 그 제가 지금 차트가 다 안 떠서 못 보여드리지만 종합주가 지수는 2180포인트를 찍고 올라왔지만 거의 그럼 작년 10월 저점 언저리까지 갔다 온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달러 지수를 환산하게 된다면 거의 조정 없이 거의 신고가 행진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이제 오늘 저녁이죠. CPI 결과가 발표가 될 거고 또 내일은 이제 내일 그 미국 장 마감하고 나서 또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할 텐데 네. 저는 뭐 두 개 다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설마 CPI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무차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전 제한적이다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 그 미국의 그 흐름을 보신다라면 지난주까지 하고 이번 주가 달라진 점은 뭐냐면 지난주는 정말 한 그 시가총액 상위 한 1위부터 한 8위권의 빅테크 종목군들이 막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흘러내렸는데 중소형주들이 버텨주면서 지수 하단을 방어해 줬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들이 좀 쉬어가면서 그 쉬어가는 와중에 그 빅테크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저가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는 채권이든 주식이든 뭐 골드든 뭐 유가든 일단은 연초에 작년에 연말에 좀 빠져갔던 현금들을 좀 담자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좀 더 이어진다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다면 약간 대형주 중심의 흐름들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금융주들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도 전 리오프닝이라든지 또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더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계신데 센터장님께서는 그렇다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 방향성을 본다면 코스피보다 어제는 코스닥이 많이 올랐거든요.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방향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뭐 양자택일의 시장이기보다는 서로가 이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약간의 어떤 상승 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를테면은 코스피 기준으로는 2,400이 다가오면 2,450 정도 되면 또 약간의 밸류에이션이 좀 차는 느낌이 있어서 막 치고 나가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나 이익의 상향 조정이 당장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금 뭐 하방 압력보다는 소위 말하는 숨고르기 대형주 위주로 그러면 이제 그 자리를 또 중소형주가 또 바통을 이어받아서 여러 가지 뭐 테마 내지는 종목 찾기의 장이 저는 펼쳐질 수 있고 어제부터 아니면 뭐 최근의 분위기상으로는 또 오늘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올라갈 지수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만약에 결국에는 지금 가장 큰 기대는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 제가 아까 화학, 뭐 철강도 말씀드린 것도 이쪽이 실적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중국이 경제를 재개한다라는 부분들,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 쪽을 보신다라면 저는 뭐 대한유화라든지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쨌든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기대감은 자동차 쪽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뭐 기아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저는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로봇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되 좀 많이 오른 그 종목군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SPG라든지 좀 예. 덜 오른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과 지수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블룸버그가 사실 애플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애플이 디스플레이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어제 관련주들이 조금 휘청했습니다. 이 충격이 대표님께서는 단기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애플이 지금 부품을 자체 조달하는 전략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최근 인텔하고 뭐 브로드컴하고도 결별 선언을 했고, 인텔은 아예 회사를 흡수를 하기도 했고요. 퀄컴하고 결별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 코어 제품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또 아예 좀 자체 개발을 자체 부품 조달을 하겠다라는 것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관계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바로 뭐 내년이라고 해서 내년에 모든 제품에 이게 적용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당장 수익성이라든지 또 제품 공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당장 모든 라인업을 다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삼성하고 LG가 거의 대부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뭐 일본하고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일본, 중국 기업이 먼저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타격을 좀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뭐 한 내년 정도까지는 큰 문제 없겠지만 내후년부터는 이제 새로 적용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비중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이것은 미국이 계속 좀 자기 나라로 와서 생산을 해라라는 압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조금은 보수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다음 타겟을 좀 빨리 대체를 해야 되겠죠. 뭐 결국에는 이제 LG 그룹 같은 경우는 그 전장 부품 쪽으로 좀 변화를 좀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어떤 효과가 보여준다라면 뭐 LG 디스플레이는 다시 한번 좀 부활을 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그게 좀 지연된다든가 한다라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실적 개선이 좀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특히 올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좋게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일단 뭐 TV 패널 같은 경우도 계속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또 뭐 LCD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경쟁은 심화되는데 OLED로 전환도 상당히 좀 더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장에서 조금 내 종목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좀 보수적으로 주식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만약에 IT 제품, 그러니까 전기전자 쪽을 좀 보신다라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뭐 DDR5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쪽. 예를 들어서 IS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분위기 좀 전환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삼성전기를 짓눌러 왔던 게 중국에 대한 경제 봉쇄였는데 이게 해소가 되면서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작은 기업인데
엔젯이라는 기업이 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애플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그 삼성발 수주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애플 관련해서 조금 좀 작은 기업을 좀 보신다라면 최근에 상장된 엔젯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을 이제 좀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과거에 좀 그 애플 향이다 혹은 디스플레이 쪽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은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전체적으로는 사실 모멘텀이나 우리나라가 갖고 가는 점유율 경쟁력이 좀 네. 크게 힘을 잃는 건 사실이라서 뭐 굳이 이제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은 뭐 쳐다볼 필요는 없는데 아까 이제 마지막에 그나마 그 안에서도 모멘텀 있는 종목 정도만 좀 눈여겨보자라는 얘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를 좀 넘어가 보면 디스플레이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좀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게 올라오는 K 컨텐츠, 문화 컨텐츠와 관련된 얘기인데 문체부에서 이 예산을 뭐 역대급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지금 8천억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서 컨텐츠 산업을 좀 부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더 이제 그쵸. 확장을 네. 시킨다라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8,400억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전체 문체부 예산 12%라고 합니다. 네. 12% 예산을 이쪽에 할당을 했다라는 거고 뭐 2021년 기준으로 124억 달러 수출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K 콘텐츠가 좀 그렇게 많이 수출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네. 2차 전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보다 더 많은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키우겠다는 것이죠. K컬처는 아마 그 이후에 더 커졌을 거예요. 작년에 더 많은 수출을 했을 것이고 그렇겠죠. 또 올해도 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뭐 디즈니 이런 그 영화라든지 봤을 때 선생님이 이게 현대차보다 더 매출이 많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네, 그런 맞아요. 얘기 수업 때 들었었던 건데 우리나라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은 이제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성장 그리고 보호. 그러니까 이게 지적재산권을 이게 보호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호해 주는데 좀 예산이 좀 편성을 하고 또 K컬처 수출을 좀 잘할 수 있게끔 중소기업들이 현지에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컨텐츠 제작 지원들 특히 뭐 대형 제작사들은 그런 게 적지만 좀 중소형 제작사들은 좀 어쨌든 열악한 건 사실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제작 여건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 이제 어느 쪽에 좀 움직임이 나올까라고 본다라면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중소형사들 그리고 어쨌든 지적재산권을 조금 더 보호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의 K컬처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웹툰 쪽에서 웹툰이든 웹소설이든 이러한 부분이 성공을 하고 이것이 다시 드라마나 영화화 되는데 다시 성공을 해가지고 K컬처가 크게 성장 부분도 한 축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다시 한번 힘을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오히려 상장하고 나서 조금 올라왔습니다만은 뭐 리오프닝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도 전혀 오른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SAMG 엔터 같은 경우도 이 캐릭터 사업 관련해 가지고 계속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주가 흐름도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이제 제작을 하는 것이지만 이 제작 여건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지금 좋은 양질의 컨텐츠가 있는데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아직 수출하지 않은 작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 가지고 좀 약간 좀 지원을 받는다라면 충분히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웹툰 쪽으로 관심이 좀 가고 있는데 웹툰 작가의 평균 연봉이 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이 정말 잘 흥행을 하고 있는 건데 웹툰에 힘을 주고 있는 기업이 또 네이버랑 카카오예요. 네. 근데 말씀해주신 핑거스토리도 네이버랑 카카오랑 계약을 맺었던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주가 방향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그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지금 뭐 컨텐츠 쪽 그리고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정책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은 그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보여주면서 올라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콘텐츠 관련해서 정책 이슈가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개봉되지 않았지만 기대되는 콘텐츠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요즘에 뭐 워낙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컨텐츠 라인업이 너무나 다양하게 되고 네,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그 원천이 웹툰을 기반으로 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웹툰에서 인기 있는 뭐랄까요 아이템을 좀 찾아다니는 것도 네. 하나의 이 넥스트 대박의 어떤 기운을 얻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웹툰이 대박이 나면 또 드라마까지도 그렇죠. 연결이 네. 되다 네. 보니까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투데이 분석 시간 함께 했고요.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